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식당 하나를 운영하는 올해 50대 후반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사연 들으시는 구독자분들 아마 다들 자식 키우는 분이 대부분이시겠죠? 지금 한창 어린아이와 다시는 못 올 귀중한 시간을 보내느라 고군분투하는 젊은 부모들도 있을 것이고, 사춘기라는 힘든 터널을 아이와 힘겨루게 하며 보내는 부모님들도 있겠죠. 저는 모든 과정을 인내로 견디고 이제 한숨 돌릴 만한가 싶은 나이에 자식 때문에 또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감히 자식 키우면서 느낀 점을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요.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서 뭐든 당연한 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부모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줘도 고마워할 자식은 부모에게 고마워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식은 철이 들어도 고마운 줄 모르는 게 사실이더군요. 저는 장성에서 장가까지 보낸 아들도 있고 아직 시집 안 간 26살짜리 딸도 있습니다만, 아들 때문에 참 속을 많이도 썩고 살았습니다. 장가간 30살짜리 아들놈하고는 지금 연락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들만 문제가 아니라 며느리도 문제죠. 제가 결혼할 때 반대를 좀 했었는데 아마 두고두고 저에게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마도 아들놈은 올해도 집에는 코빼기도 안 비칠 것 같네요. 우리 딸은 아직 자기 오빠랑 가끔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아 물어봤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했었네요. 엄마, 설마 오빠 놈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또 명절에 올까봐 기다리는 거 아니지? 내가 오빠한테 안 그래도 연락해봤거든? 오빠 진짜 막대 먹은 인간 같아. 엄마도 오빠 그냥 똑같은 똥덩어리끼리 산다고 생각하고 우리나 맘 편히 살자. 솔직히 오빠 없으니까 집안 평화로운 게 사실이잖아. 아이고, 그래. 엄마도 그리 생각하고 마음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속이 상한 건 어쩔 수 없네. 오빠는 뭐 잘 지내고 있다니? 몰라. 그 자식 잘 지내든 말든. 통화하기 싫어서 문자만 보냈는데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돈 좀 붙여달라더라? 아니, 결혼한 인간이 왜 동생한테 돈을 달래? 진짜 더 알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영원히 집에 오지 말라고 했어. 내가 그랬지? 엄마 자꾸 오빠한테 돈 퍼주고 도와줄 필요 없다고. 아들놈이 결혼 전에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도 금전사고를 몇 번 진 거 제가 해결해 준 적이 있었는데, 아마 저랑 안 보고 살겠다고 하고 나서도 힘든 일이 있었나 봅니다. 저에게는 절대 연락을 못 하겠죠. 정말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말입니다. 자식은 어릴 때나 컸을 때나 걱정이 끊이지 않는 존재인 듯 합니다. 특히나 저는 아들을 맘졸이면서 키운 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더 그랬어요. 아들놈은 공부를 썩 잘하는 놈이 아니었고, 고등학교 때 굉장히 반항도 많이 하고 저와 트러블이 많았어요. 아들 키워본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시기가 자식이랑 정을 떼어내는 시기라는 걸요. 아무튼 그러다가 조금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고등학교 때 내내 놀고 당연히 대학은 떨어졌죠. 1년 재수해보겠다고 해서 시켜줬지만 결과는 낙방이었고요. 결국은 군대 다녀오더니만 돈을 벌겠다고 하더군요. 어느 부모나 그렇듯 저도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편하게 그저 평범하게 사는 걸 바랐습니다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절대 아니더군요. 아들은 결국 대학 가는 거 포기하고 돈을 벌겠다고 이 일 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군대 다녀와서는 저 살던 집에서 같이 살긴 했어요. 저는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를 바랬지만 아들은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고, 배달 일도 해보고 식당 서빙도 해보고 아마 온갖 아르바이트는 다 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깨지고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도 한 살 한 살 나이 먹더니만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툭 하면 나를 세우던 모습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조금은 철이 든 것 같기도 했죠. 그런데 이 녀석이 무슨 경호업체에 들어가겠다고 한창 운동을 하더니만 가뜩이나 군대 다녀와서 커진 덩치가 더 커지더라고요. 회사에 잘 다니나 싶었는데 20대 중반에 회사를 때려치고 난데없이 사업을 하고 싶답니다. 자기 앞으로 조금 모아놓은 돈이랑 제가 보태준 돈을 가지고 큰돈 버는 일을 한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만 제가 아는 식당 멀지 않은 곳에 있는 PC방을 용케 인수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놈만 보면 늘 물가에 내놓은 자식처럼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한 1년이 넘게 잘 운영을 한다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진 건 갑자기 아들놈이 결혼을 하겠다면서 결혼 미천을 보태달라고 했을 시점입니다. 엄마, 나 결혼할 거니까 집 하나만 얻게 돈 좀 줘요. 아무리 가게 하면서 돈을 모아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네. 뭐? 결혼? 아니, 네 앞가림도 이제 겨우 하는 놈이 결혼은 무슨 결혼? 너 만나는 여자가 있었니? 대체 얼마나 만났길래 나이도 어린 놈이 벌써부터 결혼을 하겠다는 거니?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엄마더러 돈 내놓으라고 하면 엄마는 알겠다 하고 내놔야 하는 거냐? 이놈아? 이렇게 훅 들어올 게 아니라 순서를 지켜야지. 순서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순서. 좋으면 결혼하는 거지.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나랑 잘 맞는 여자예요. 그리고 생활력도 강하고 엄마도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저는 아들 말에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결혼이라니요. 결혼이 네 집 애 이름도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다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결혼이랍니까? 저는 예비 며느리라는 아이를 보기도 싫었습니다만 아들이 줄기차게 조르길래 일단 얼굴 한번 보게 데리고 와라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내 아들이지만 남편감으로 그리 믿음직스럽지도 않고 아직 자리도 못 잡은 남자인데 그런 놈이랑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궁금했습니다. 뭐 하는 아이인지 물었을 때 아들은 그냥 아르바이트로 이 일 저 일 하고 있다며 대충 얼버무렸고 결혼하면 자기 가게 일을 도울 거라 하길래 그런 줄로만 알았고요. 굉장히 느낌이 싸했습니다. 어른은 사람을 딱 보면 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거 아시나요? 아닌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옷차림, 머리, 그리고 말하는 뽐새. 솔직히 말해 몇 분 대화해보고 알았습니다. 밤에 출근하는 곳에서 일하던 아이라는 걸요.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이유도 물어보고 가족들은 허락했는지 물어보는데 그 아이가 이러더군요. 저 부모님 안 계세요? 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빠는 돈 벌겠다고 저 할머니한테 맡기고 집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용 배웠는데 막상 취직하니까 일이 너무 힘들고 돈도 안 돼서요. 지금은 다른 일 하다가 잠깐 쉬고 있어요. 그럼 결혼할 준비고 뭐고 아무것도 안 했겠네? 근데 갑자기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는 결심은 왜 한 거니? 너 보다시피 우리 아들 장가 간다고 해도 내가 집 사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닌 거 보일 텐데? 그랬더니 그 아이 눈동자가 잠시 동요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거 보고 만나는 건 아니고요. 규영 씨가 둘이 열심히 해서 자리 잡자고 해서요. 저도 일하는 게 사실 너무 고되기도 하고 그만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결혼하자는 거 허락한 건데요. 엄마, 이제 그만 캐물어요. 내가 언제 엄마한테 집 사달래? 나도 엄마한테 바라는 거 많이 없어요. 그냥 둘이 월세든 전세든 얻을 돈만 조금 달라는 거예요. 야, 이놈아. 그 돈도 없으면 결혼하겠다는 말을 말아야지. 둘이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니? 나는 절대 지금 결혼 못 시킨다. 할 거면 니들 마음대로 어디 한번 해봐. 마음고생 해가면서 키운 아들에게 덕 보려는 생각은 내려놓은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생각이 있는 놈이면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다짜고짜 신혼집 얻어달라며 결혼하겠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철없고 이기적인 놈이 끝까지 자기 생각만 하는구나 싶어 저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들보다 더 철없어 보이는 예비 며느리 모습 보니 둘이 결혼하면 펼쳐질 일들이 눈에 보이더군요. 지금이야 한창 둘이 불타오르는 때라 현실감이 없는 거고요. 아들놈이 운영하는 PC방도 제가 가끔 가서 카운터에 포스기 확인하면 매출 보고 한숨이 나올 정도입니다. 겨우 아르바이트생 급여 주고 운영비에 월세 맞추는 주제. 지금 결혼을 하겠다니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자식은 이런 부모 마음을 알 리가 없죠. 결국은 엄마가 허락 안 하면 지들끼리 동거를 하겠다고 집을 나가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더군요. 아들이 그러는 거 보니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이 애들 어릴 때 세상을 떴을 때만 해도 먹고 살 일이 막막했던 형편이었습니다. 다행히 남편 죽고 나서 얼마간의 보험금이 나왔고 그걸로 지금까지 작게 추어탕집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 살아계시던 친정엄마가 도와주신 덕에 힘든 시간 버티면서 아파트도 마련하고 부자라고 할 수는 없어도 먹고 살 걱정은 없이 살만해진 겁니다. 애들이 잘 되길 바라는 것도 다 내 욕심이고 저들이 알아서 살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 자식에게 부리는 욕심이랍시고 결혼을 반대하긴 했으나 이제는 정말 내 품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때인 듯 싶었습니다. 참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맞는 게 아무리 말려도 부모 말 안 듣는 거 여러 번 당해 알고 있었던 저는 결국 결혼 허락하고 조그만 20평대 전셋집 하나 얻어줬습니다. 물론 명의는 아들놈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말해줬던 게 있습니다. 엄마 능력으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딱 이 정도야. 집 사는 건 니들 둘이서 열심히 모아서 하렴. 엄마는 전세 마련해 준 걸로 이제 엄마 할 일 다 한 거야. 빚내서 시작하는 거 아닌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둘이서 열심히 살아라. 알겠니? 알았어요, 엄마. 어차피 이렇게 해주실 거 처음부터 기분 좋게 허락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암튼 저도 결혼하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돈 벌 거예요. 내가 여기서 엄마한테 더 이상 뭘 더 바라겠어요? 결혼하면 이제 엄마 도움 바라지 말고 엄마는 나중에 늙어서 자식들에게 기댈 생각 없으니까 재산도 바라지 말어. 알겠니? 자식에게 아무리 욕심을 안 부린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자기 할 일 하고 살길 바라는 마음은 다들 있을 겁니다. 저는 자식 덕 보려는 욕심 다 버리고 마음을 내려놓았어요. 기왕 결혼 허락했으니 그래도 둘이 잘 살길 바랬습니다. 전셋집에 살림 드릴 때 제가 이런저런 거 챙겨주고 싶었지만 혹여 애들이 싫어할까봐 일부러 연락도 안 했고요. 신혼집에 와보라기에 가보니 그래도 구색을 갖춰놨길래 마음을 놓았죠. 아무튼 그리 결혼하고 초반에는 자기들도 부부싸움 해가며 서로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더군요. 아마 결혼하고 나니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을 둘도 배워가는 과정이었을 겁니다. 아직 둘 다 젊으니 아이는 나중에 돈 벌어서 집 산 다음 낳고 싶다길래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 제사도 없었고 명절에도 굳이 음식하자고 며느리 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들끼리 간단히 식사 한 끼 하고 말죠.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는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나름 저에게 싹싹하게 굴려고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여우 같은 구석도 있었고요. 며느리는 결혼하고 나서 아들 가게 일 돕겠다며 같이 가게에 나가는 것 같더군요. 아들 입장에서는 인건비 아끼는 일이니 잘된 일이었죠. 그런데 제가 오라가라 말을 안 해도 아들이란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가게나 집에 들러 같이 밥 한 끼를 먹고 가곤 했습니다.
그래도 둘이 저에게 잘하려는 거 보니 예전에 결혼 반대했던 마음이 점점 녹아내리더군요. 그런데 한 번은 우리 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세연이 말이야. 둘이 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모르겠다? 엄마는 오빠 장가가고 나서 잘 지낸 것 같이 보여? 저는 딸이 하는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결혼 전에 속썩이던 놈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사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저런 걸 묻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니? 오빠 지금 봐라. 그전에는 엄마가 무슨 말하면 귀찮다고 하고 듣기 싫어하더니만 결혼하고 나서 그래도 지 마누라랑 아들 노릇하겠다고 찾아오려고 밥도 먹고 하잖니. 왜 그런 걸 물어? 무슨 일 있었니? 그랬더니만 우리 딸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이러는 겁니다. 역시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엄마, 새언니 말이야. 입고 오는 옷이랑 가방이랑 엄마 집 올 때는 맨날 허름하게 하고 오면서 가게에서는 어찌하고 다니는지 모르지? 뭐? 너 오빠 가게 간 적 있어? 오빠가 오라 그래서 간 거니? 아니, 새언니가 밥이나 먹자 그래서 잠깐 시간 내서 갔지. 근데 평소에 엄마 집에 있을 때랑은 정말 다르게 하고 와서 솔직히 놀랐어. 화장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아니, 세훈이가 원래 그렇게 명품 같은 게 많았나? 짝퉁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돈 씀씀이가 장난 아닌 거 아니야? 에이, 지들 버는 돈으로 감당할 만큼 쓰고 살겠지. 네가 걱정할 건 아니야. 그냥 신경 끄렴. 저는 딸이 공연히 자기 올게 험담을 하는 건가 싶어 살짝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딸이 한 가지 얘기를 더 해주더라고요. 엄마, 내가 말하려는 건 그게 다가 아니야. 그날 같이 밥 먹으면서 새언니가 나한테 뭐 물어봤는 줄 알아? 글쎄, 뭘 물어봤길래 그러니? 글쎄, 지금 사는 엄마 아파트 엄마 명이 맞냐고 묻더라? 그리고 혹시 대출은 있는지도 묻던데? 설마 엄마가 뭐 감춰둔 재산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중에 어머니한테 물려받을 재산은 남매끼리는 어찌 나눌 거냐고 그러던데? 내가 기가 막혀서 무슨 말 하려는지 끝까지 들어봤어. 근데 새언니 속에 완전 눈구렁이가 들어앉았더라. 자기네가 장남이니까 나중에 엄마 재산을 똑같이 물려받는 건 불공평하다나? 내가 참다 참다 한마디 했어. 혹시 우리 엄마 죽을 날 기다리고 있냐고? 아니 새언니는 왜 엄마 재산이 궁금한 거래? 딸이 하는 말을 들었지만 전혀 의외라 정말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한 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언니가 정말 그런 걸 물었단 말이야? 아니 내가 재산이 니들 물려줄 게 뭐가 있다고 그랬다니? 무슨 착각을 단단히 하고 있구나. 차라리 나한테 직접 물었으면 대답해 줬을 텐데 말이다. 나 가진 재산은 이 집 하나뿐이니 바라지 말라고 말이야. 몰라. 어쨌든 나 새언니 결혼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오빠는 왜 새언니랑 결혼한 건지 모르겠는데 돈 버는 거 전부 언니 옷이랑 화장품 값으로 다 쓰는 거 아니야? 그리고 새언니도 그래. 결혼할 때 살림 장만한 것도 오빠가 마이너스 통장 터준 걸로 샀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라? 원래 예전부터 우리 딸이 오빠 동네에서 잘못하고 다니는 거 전부 일러바치는 안테나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새언니가 뭔가 이상하다며 일러바치는데 제가 어지간하면 걸러 듣겠지만 내용이 그리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굳이 오빠 부부 일에 신경 쓰지 말라며 대충 나무라고 넘겼습니다만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고 불려시 짓을 하는 건 아닌가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아들놈 연애사는 잘 모르지만 여자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닌데 결혼한 며느리는 가정 환경이 그리 좋지 않은 데다 어릴 때부터 소위 말하는 날라리처럼 살아온 아이라 혹시 우리 아들이 며느리에게 당하고 사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우리 아들도 썩 모범생은 아니었고 제 속을 무던히 썩이며 자란 아들이라
만약 며느리가 겉다르고 속다른 아이였다고 해도 그건 우리 아들이 감당할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쾌한 기분은 그저 흘려보냈죠. 뭐 젊은 며느리가 훗날 걱정이 되어서 부모 재산이 궁금해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사실 저는 아파트 말고 남편 죽고 나서 땅을 좀 사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건 자식들이 몰라요. 저는 이 땅으로 덕볼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25년 전에 정말 싸게 사놓은 땅이에요. 남편 죽고 나서 죽을 힘을 다해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사놓은 땅입니다. 재산 불리겠다는 생각보다는 제가 마음속으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사놓았죠. 그런데 처음 샀을 때보다 최근 몇 년간 많이 올랐습니다. 주변에 도로가 나고 개발 계획이 생기면서 저에게 땅 팔 생각 없냐는 연락도 많이 왔었어요. 저는 그 땅 없어도 노후 걱정 안 할 만큼 현금도 있으니 굳이 급하게 팔기보다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라도 꼭 좋은 일에 사용하고 싶어 애들도 제가 그 땅이 있는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정말 제 목숨줄이 위협받을 상황이 아니면 굳이 말하지 않으려고 마음먹고 있었고요. 그런데 딸아이에게 며느리가 내 재산을 물었다는 걸 듣고 나서는 더더욱 말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쨌든 그날 일은 그렇게 넘기고 저는 아들네와가 자주 오는 것도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도 장사하느라 바쁘고 나도 바쁜데 억지로 자주 올 필요 없어.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와도 된다. 명절에도 그래. 이제는 각자 편하게 살아도 될 듯 싶다. 너희도 명절에 여행도 다니고 재밌게 살아. 그러자 며느리가 저에게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기 싫어서 억지로 오는 거 아니에요. 신랑이 어머니 반찬도 먹고 싶어 하고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저희 자주 와서 싫으세요? 싫기는 왜 싫겠니? 니들이 한창 좋을 때인데 너무 자주 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하는 말이야. 저는 명절에 갈 춘종도 없는데 뭘 잘 아시잖아요. 어머니를 친정 엄마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저 좀 예쁘게 봐주세요. 아들도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요, 엄마. 이 사람이 노력 많이 하니까 어머니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엄마한테 뭐 바라고 오는 것도 아니고 얼굴 한번 보자고 오는 건데요. 엄마 혼자 계시니까 자주 들여다봐야 한다고 이 사람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니들이 그렇다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렴. 나는 뭐가 됐든 너희 부부가 잘 사는 거면 됐다. 그러니 내 걱정은 말어. 엄마, 지금이야 그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아프면 나한테 기댈걸요? 글쎄, 엄마는 너희에게 기댈 생각 안 하려고 노후 준비 다 해놨거든? 어쨌든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고맙구나. 그런데 그때 노후 준비라는 말을 들은 며느리가 눈치 빠르게 묻더라고요. 어머, 어머니. 그럼 지금 가게 그만둬도 어머니 노후에 걱정 없이 살 정도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뭐, 니들한테 손 벌리지 않을 정도는 해놨지. 그래야 너희도 걱정 없을 거 아니냐. 늙어서 자식에게 손 벌리는 것만큼 초라한 부모도 어디 있겠니? 나는 니들에게 큰돈 물려줄 재산은 없다만 그렇다고 내가 기대는 일은 없을 거다. 아, 그럼 거의 현금만 가지고 계신 건가 봐요? 이 집 말고 어머니 다른 부동산 같은 건 없으신 거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말하는 걸 듣는 순간 예전에 딸이 해줬던 말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저에게 혹시 감춰둔 재산이 있는지 물어봤다고 하던 게 떠올라 순간 흠칫하게 되더군요. 네가 그런 걸 왜 관심을 갖니? 너희 결혼할 때 전세 보증금 마련해 준 걸로 엄마가 해줄 건 다 끝났다고 한 거 잊었어? 너 설마 엄마한테 혹시 재산이라도 물려받을까 봐 나 찾아오는 건 아니지? 저는 진담반 농담반으로 물은 건데 제가 전곡을 찌른 건지
아들이랑 며느리는 순간 마주보며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그 모습이 어이가 없었지만 헛웃음을 웃어버리고 넘겼습니다. 어쨌든 결혼하고 나서 속 썩이던 아들이 자기 마누라 보며 사는 것도 저는 다행이다 싶었고, 저에게 뭘 바라서 그런 거라고 해도 저에게 잘하려는 부부가 미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아들이 철이 들었나 싶어 마음이 놓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손주를 기다리게 되었는데 어쩐 일인지 아들 내외는 아이 갖는 건 자꾸 미루더군요. 전세를 한번 연장했는데 내 집 마련도 아직 못했고요. 그런데 한창 열심히 살아야 할 시기에 위기가 한 번 있었죠.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면서 저같이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사람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매출이 반의 반토막을 입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저는 낮 시간 장사라 그래도 몇 달 버티니 전부는 아니어도 매출이 돌아왔지만 아들 PC방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시간 제한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는 건 아주 큰 위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운영하는 PC방도 어려움이 닥쳤더군요. 한두 달은 버티더니만 월세와 생활비를 버티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집에 두 내외가 와서는 둘이서 저에게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엄마 가게는 매출 괜찮아요? 나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진짜 미치겠어요.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면 뭐하냐고요. 손님을 늦게까지 받을 수가 없는데 망하는 거지. 이래가지고 그냥 가게 접어야 할 판이에요. 옆에 있던 며느리가 아들 말이 끝나니 이러더군요.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이 시국에 PC방 운영하는 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다 같이 망하지 않으려면 아닌 건 빨리 접는 게 상책 아닌가요? 그럼 가게를 접겠다는 거야? 접으면 다른 대안이라도 있어? 지금 다른 곳에다가 새로운 사업 시작한다는 거는 더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닌 건 빨리 접고 잠시 쉬어가는 게 낫죠. 어머니, 저희 월세 감당 안 되는 가게 접고 상가를 아예 하나 사서 월세를 놓던지 아님 다른 업종으로 운영하고 싶어요. 지금 상황에 PC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모아놓은 돈은 없고 그렇다고 집을 내놓을 수도 없고요. 어째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내가 이런 말해서 진짜 죄송한데요. 저 그냥 보증금 빼서 다른 사업으로 업종 바꿀게요. 평생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심사숙고해서 시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월세방 살더라도 뭐라고 타박하지 마세요. 집은 벌면 나중에라도 살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혈압이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힘들게 마련해준 전세 보증금을 집 늘리는 미천으로 삼을 생각은 안 하고 사업 자금으로 홀랑 말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우라가 치밀었죠. 그건 안 될 말이지. 엄마한테 와서 전세 보증금 다 쓰겠다고 선언하는 거니? 엄마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당연히 쓰지 말라고 할 거 예상했을 거 아니냐. 그건 절대 안 돼. 엄마가 너 잘 살라고 내준 돈을 홀랑 날리는 꼴은 못 봐. 그러자 아들은 상황이 힘든데 제가 허락하지 않자 본인도 짜증을 내더군요. 엄마, 솔직히 저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맘대로 처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해주신 집이니까 물어보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고요. 이미 저는 마음 굳혔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엄마가 다른 여유가 있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모를까. 아니면 그냥 두고 보시라고요. 저는 아들이 이미 마음 굳혔다고 하는 걸 보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그날 전세 보증금을 빼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돌아간 이유,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도와주고는 싶었지만 상가를 마련하려면 이만저만 목돈이 드는 게 아니니 문제였죠. 그런데 그날 이후 아들이 자꾸 우는 소리를 하고 도와달라는 말을 하면서
본인도 집은 내놓고 싶지 않다며 차라리 저 사는 집을 팔아 보태주면 어떻겠냐고 넌지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엄마, 엄마 집 팔아서 저 도와주면 대출 없이 상가 살 수 있어요. 그럼 이자를 안 내도 되니까 제가 가게 오픈하고 매달 매출해서 엄마한테 최소 200만 원씩 드릴게요. 엄마는 당분간만 가게 딸린 방에서 지내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엄마 혼자 지낼 원룸 같은 거 얻어도 되고요. 그때는 딸이 회사 때문에 따로 자취를 하던 때라 집에서 저 혼자 지내긴 했습니다. 아들은 저 혼자 사는데 넓은 집에서 사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때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어쩌면 아들에게 돌려받을지 못하고 퍼주는 거라는 거 알면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결과가 안 좋은 것이 뻔히 보여도 자식이 원하는 건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저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만 결국 집을 팔아서 아들놈이 원하는 상가 하나는 사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쓰자고 말했어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기브 앤 테이크는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아들놈이 저에게 월세라 생각하고 월 200만 원씩 주겠다고 했으니 그 조항을 넣어 제가 재산을 처분하는 대신 저에게 월 생활비를 지급하고 효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가를 제가 투자한 지분만큼 분할 등기하겠다는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계약서 쓰자고 하니 아들이 이런 말을 하긴 했습니다. 에이, 엄마. 부모 자식 간에 말로 하면 그게 약속이지. 이런 계약서가 무슨 소용이래요? 공증 받아놓으면 무슨 법적 효력이라도 있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건데 자식이 안 갚는다고 해서 죄는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어머, 야 이놈아. 부모 자식 간에도 손익계산서는 있는 거야. 그래도 살던 집 팔아서 아들 주는데 다른 부모한테도 쉬운 일은 아니다. 뭐든 당연한 건 없는 거니 너도 엄마한테 할 도리는 해. 우습잖아요. 아, 이 조항도 그래요. 효도 조항이 대체 뭐예요? 월 몇 회 방문해 자식돌이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아들은 제가 계약서를 쓰자고 한 걸 못마땅해 했고 법적 효력이 뭐가 있냐며 우습게 생각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 도장까지 찍어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들보다 더 했어요. 이미 돈을 받고 나서는 이까짓거 도장 찍어봤자 이미 돈 받은 놈이 승자라는 태도였습니다. 아들은 제 돈을 받아 상가를 마련하더니 이내 프랜차이즈 요식업으로 가게를 재오픈했습니다. 저도 몇 번 가서 봤는데 처음에는 오픈빨이 있어서 그런가 장사는 꽤나 잘 되는 듯해 안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두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면서 아들은 우리 집에 발걸음하는 횟수가 줄더니만 처음에 집을 팔 때 약속했던 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리를 잡느라 기다리려고 했지만 몇 달 지나면서 양해의 말도 하지 않은 채 입을 싹 닦는 느낌이었습니다. 계약서까지 썼으니 당연히 까먹었을 리도 없었고요. 그런데 상가 마련하기 전에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자주 오던 녀석들이 가게 오픈하고 나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오는 일이 없더군요. 저는 집을 팔고 가지고 있는 현금을 보태 작은 평수 아파트로 옮겼는데 원래 살던 곳에서 그리 멀지도 않은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추석 때는 대목이라 못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가게 문 닫는 날이라도 하루 오라고 했더니만 버럭 짜증을 내며 그럼 자기네들은 언제 쉬냐고 하네요. 기가 막혀서 전화를 끊었는데 한참 동안 기분이 나쁘더군요. 저는 생각할수록 아들이 괘씸해 명절이 지나고 아들에게 연락을 해서 계약서 내용을 왜 안 지키느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놈이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 부모 자식끼리 무슨 계약서 내용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세요. 내가 안 지키면 나한테 뭐 내용 증명 같은 거라도 보내시게요? 내가 매출 2천만 원이 넘어도 이것저것 빼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니까요.
나중에 여유 될 때 드릴게요. 아직 우리 내 집 마련도 못했잖아요. 엄마한테 달라는 건 쏙 빼먹고 니들이 한 약속은 왜 안 지키는 거니? 그리고 이번 추석만 해도 그래. 내가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식구라고 해봐야 고작 4명이야. 근데 와서 밥 한 끼도 먹고 가라는 것도 싫다고 하니? 네 마누라는 대체 뭘 하든 같이 가지 말자고 한 거야? 그러자 아들은 짜증을 내며 엄마! 엄마 며느리가 이제 시댁에 가면 이혼하겠대요. 어떻게 아들 도와주면서 계약서 쓰고 월세 받을 수가 있냐면서 정 떨어졌대. 자기는 할 만큼 했는데 어머니가 계산적으로 하니까 이제는 가기 싫다네요. 그런데 어쩌라는 거예요. 저는 결혼했으니 마누라 말 들어야죠. 엄마 설마 아들을 이혼남 만들고 싶은 건 아니죠? 나중에 마음 풀리면 갈 테니까 그 전까지는 연락 좀 자제해 주세요. 저는 아들 말을 듣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자기들 도와달라고 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더니만 원하는 거 얻어내고 나니까 갑자기 돌변했다는 게 뭐겠어요? 그동안 저에게 바라는 게 있어서 잘하는 척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내내 속상해하다 몇 달 며칠 고민을 좀 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부모 자식 간이라도 다양한 이유로 안 보고 사는 일이 많은 세상인 거 아시죠? 절연할 때 하더라도 이놈이 자기 잘못을 알게 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공증받은 계약서를 꺼내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을 팔아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했고 그 현금으로 상가를 구매했다는 증거 서류를 첨부해서 계약서에 쓰여있는 조항을 이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증여한 재산을 취소한다는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자식 도리를 안 할 경우 상가에 저의 돈이 들어간 지분만큼 등기를 하겠다는 게 요지였는데요. 사실상 거의 제 돈이었으니 명의를 저로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이 넘게 소송 준비를 하면서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할 말이 있다며 제 소유 땅이 위치한 장소로 아들을 불러냈습니다. 며느리도 같이 오라고 했건만 아마 제 얼굴을 보기 싫었는지 안 왔더군요. 엄마, 얘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긴 어딘데 보자고 한 거예요? 나 바쁜데 나온 거니까 빨리 말해요. 너 여기가 최근에 옆에 도로도 나고 개발용지로 편입되면서 땅값 많이 오른 거 아니? 저야 모르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상관이 있으니까 불렀지? 그 전에 대답부터 해봐. 너는 엄마가 상가 매입 비용 마련해 줄 때 쓴 계약서 조항은 지킬 생각이 없는 거 맞는 거니? 엄마가 마지막으로 묻는 거니까 대답 잘해라. 엄마, 한 달에 저한테 200만 원씩 정말 받을 생각하셨어요? 그건 너무하죠. 엄마가 살기 힘든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돈 받자고 이러는 걸로 보이냐? 그렇다면 단단히 착각했구나. 나는 네 진심을 묻는 거야. 네 마누라랑 너는 엄마 집 팔아서 이득 볼 생각하고 효도한 척했던 거 맞는 거지? 엄마 편한 대로 생각하세요. 저한테 잘해준 것도 없으면서 그거 하나 해준 거 그렇게 억울하세요? 그래, 너한테는 더는 말해봤자 소용없겠네. 그래, 엄마 억울해. 오늘 너 부른 건 이 자리에서 내 땅을 좀 팔려고 부른 거야. 기다려봐라. 사람이 오기로 했으니까. 그때 땅을 판다는 내 말을 들은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 커졌고 부동산 사장이 저를 보고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최 여사님. 제가 오늘 도장만 찍을 수 있게 다 준비해 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매수자도 오신다고 하네요. 일단 도장부터 먼저 찍으실까요? 저는 부동산 사장에게 도장을 건넸습니다. 아들은 황당해하며 엄마,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땅이라뇨? 보면 몰라? 방금 내가 보여준 땅이 내 땅이야.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식당 운영하며 번 돈으로 겨우 장만해 놓은 땅이다. 근데 그걸 왜 지금 말해요? 나 힘들 때 쥐꼬리만큼 도와줘 놓고 이런 땅을 숨겨놨다고요? 아, 근데 그걸 하필 왜 오늘 파는 건데요? 엄마 진짜 미쳤어요? 그래, 네 놈이 하는 짓 보니까 이 땅은 너한테 물려줄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팔려는 거다. 네 복은 네가 찾고 내가 죽기 전에 아들 잘못 키운 죄는 내가 다 받고 가련다. 이놈아, 너는 어려서부터 엄마 속을 뒤집어 놓더니 커서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엄마를 실망시키는구나. 이 땅은 오늘 팔 거고 땅 판 돈은 엄마 먹고 사는데 넘치는 돈이라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할 거다. 이게 내가 자식 잘못 키운 업장을 해소하는 방법이야. 부동산 사장님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순식간에 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약속장 세운 매수자를 만났고 도장을 찍은 후 저는 계약금을 송금받았습니다. 아들은 탐욕스러운 속내를 차마 감추지 못하고 눈앞에서 땅 매매 계약을 망치려 했습니다. 이거 취소해요, 취소. 우리 엄마가 자식한테 물려줄 땅인데 자식 허락도 없이 재산을 처분한 거니 무효라고요. 엄마, 정말 이 땅 자식들 안 주고 팔 생각이에요? 빨리 계약 안 하겠다고 하세요. 네? 그때 아들의 난리를 지켜본 부동산 사장이 아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고, 제 여사 아드님, 지금 굉장히 큰 착각을 하나 하고 있어요. 오면요, 어머니 이름으로 된 재산인데 자식 허락이 왜 필요해요? 이미 계약 끝났으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어머니한테 땅 판 돈이나 조금 챙겨달라고 해요. 뭔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싹싹 빌어야겠네요. 아들은 얼굴이 벌겋게 돼서는 저에게 울상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냐고요? 아, 왜 이런 걸 지금 와서 말하는 건데요? 자식한테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너도 부모에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약속 안 지키고 엄마 우습게 알고 속인 건 너야. 이미 계약금 받았다. 아참, 그리고 그 변호사 통해 소송한 거 소장 갈 거다. 우리 계약서 조항 기억하지? 이제는 그런 계약서만 있어도 중요한 재산 돌려받을 수 있다는구나? 나중에 네 상가는 엄마 이름으로 등기 칠 거니까 월세 낼 생각이나 하렴. 이제 볼일 다 봤으니 가야겠구나. 저는 자리에서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그 후 우습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다음 날부터 아들과 며느리 내외가 석고대죄하듯 돌아가면서 저를 찾아와 읍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엄마라지만 자식에게 알면서 똑같이 속고 싶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전부 냉대했고 안 받아줬습니다. 결국 소송대로 진행했고요. 1년이 넘는 소송 끝에 저는 아들 상가는 제 이름으로 명의 변경했습니다. 워낙 돈 흐름이 명확한 데다 공증까지 받은 아들과의 계약서가 큰 도움이 되었네요. 그래서 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저에게 월세를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물론 절연한 상태로 서로 왕래도 하지 않고 있네요. 저는 이런 과정을 거치며 죽기 전에는 자식에게 재산을 다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자식에게 재산을 일찍 줘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꼭 반드시 제 경우처럼 자식이라도 다 믿지 말고 계약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식에게도 존중받는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조건 없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자식도 분명히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네요. 그게 저라는 게 서글프긴 합니다만 저는 땅 판 돈을 전부 어려운 곳에 기부하고 자식 잘못 키운 벌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부디 저를 자식 잘못 키운 엄마라 욕하지 마시고 저의 아들 욕 자제해 주시고 그저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너그러이 들어주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